이번 시간은 35차 시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멘델의 가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분리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배웠던 유전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는 유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모양이나 색깔 등을 형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대립형질이라고 했는데 완두씨 모양이라고 하는 형질은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모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둥글고 주름진 건 대립이 되는 형질이 되겠지요. 색깔이라고 하는 형질에서 노란색과 초록색도 역시 대립이 되는 형질입니다. 유전자의 구성을 보기 쉽게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했고요. 유전자의 구성에 따라서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같은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을 우리는 자가수분이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 유전자형이 같은 개체에서의 수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다른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머리에 붙는 현상을 우리는 타가수분이라고 했고 유전자 구성이 다른 개체에서 일어나는 수분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형질을 가지고 봤을 때 모양이면 모양, 색깔이면 색깔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유전자 구성이 같은 경우 순종, 한 가지 형질을 나타냈을 때 유전자 구성이 다르면 잡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완두의 모양이라고 해볼게요. 모양은 둥글고 주름지고 그런 대립 형질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는 둥근 순종, 하나는 주름진 순종, 둘을 교배했을 경우 자손 1세대에서 나타나면 우성, 나타나지 않으면 열성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성이라고 이 얘기를 하면 열성보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성과 열성은 좋고 나쁜 개념, 우수한 것과 좋지 못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는 거, 우성이라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열의 원리. 이 색깔이 형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노란색 순종완두, 하나는 초록색 순종완두를 교배하는 거죠. 즉 어버이는 노란색 순종완두, 초록색 순종완두 둘을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자, 노란색 유전자만 자손한테 줄 수 있고 초록색 유전자 하나를 자손한테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손 1세대는 노란색 유전자와 초록색 유전자를 동시에 받았어요. 유전자 구성이 다르니까 얘는 잡종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자손 1대라고도 하지만 잡종 1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순종 완두 두 개 결합을 해서 교배한 결과 자손 1세대에서 나타나는 게 우성이고 나타나지 않는 게 열성 형질이야. 즉 여기에선 노란색이 나타났으니까 노란색이 우성 형질, 초록색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지만 나타나지 않은 열성 형질이야. 이렇게 밝힌 이러한 유전 원리를 우열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손 1세대에서 우성 형질만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1번 멘델의 가설. 멘델은요 한 가지 형질, 지금 그림은 노란색, 녹색, 색깔이라고 하는 형질에 대해서 얘는 노노, 얘는 녹노. 노노는 라지 Y, 녹녹은 스몰 y 이렇게 표시했지요. 그러면 노란색 유전자 주고 녹색 유전자 주고 라지 Y 주고 스몰 y 줬어요. 유전자는 둘 다 가지고 있지만 노란색, 라지 Y, 노란색으로 자손 1세대가 표현이 됐었지요. 그렇다면 멘델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녹색, 열성 형질은 정말 완전히 사라진 걸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멘델은요, 한 가지 형질 색깔에 대해서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 완두를 교배해서 자손 1세대를 얻었습니다. 노란 완두, 녹색 완두, 자손 1세대에서는 노란색, 녹색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노란색으로 표현이 됐었죠. 이렇게 해서 얻은 자손 1세대를 자가수분을 시켜서 자손 2세대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자손 2세대에서는요. C 색깔이 노란색 완두하고 초록색 완두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손 1세대에서는 사라졌었던 열성 형질이 자손 2세 때 다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한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서 멘델은 가설을 세운 거죠. 멘델의 가설 1번입니다.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으며 이 유전인자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이 된다고 했어요. 즉, 이 노란 완두가 노란색인 건 노라고 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노란색으로 결정을 한 거고 녹 한 쌍의 유전인자가 이 완두를 녹색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고 이러한 인자들이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경우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되고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노란색 유전자, 녹색 유전자 부모한테 받았지만 노란색 유전인자만 표현이 되고 녹색은 표현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 생식세포로 나뉘어서 들어가고 생식세포가 다시 수정이 될 때 다시 쌍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란색 완두의 쌍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 둘이 나뉘어져서 생식세포로 만들 땐 이렇게 노 하나, 이렇게 노 하나 이렇게 각각의 생식세포로 나뉘어져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녹색 유전자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고 얘도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식세포가 결합을 해서 수정이 되면 다시 세트, 쌍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로 나와 있는 이 그림은요. 완두의 한 가지 형질, 즉 씨의 색깔이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순종이 너버이, 노란색, 녹색, 생세포를 만들면 한 종류, 노란색 유전자만, 생세포를 만들면 한 종류, 초록색 유전자만 주고 이 두 생식세포가 결합을 해서 자손 1세대에는 라지 Y, 스몰 y 둘 다 가지고 있지만 노란색 라지 Y로 표현이 되고 스몰 y, 녹색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는 우열의 원리라고 설명했었죠. 자손 1세대에서는 우성만 나타난다. 그런 이 자손 1세대를 자가수분해서 똑같은 것을 곱해서 자손 2세대를 얻을 경우 중요한 건 이거네요. 자, 이 노란색 완두가 가지고 있는 라지 Y, 스몰 y 유전자는 분리가 됩니다. 한 번 더 라지 Y, 스몰 y 분리가 되어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라지 Y, 스몰 y 두 대립 유전자가 분리가 되어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갑니다. 이제 이 생식세포들이 결합을 해서 자손을 만들 경우인데요. 이렇게 둘 다 라지를 받을 경우 하나는 라지, 하나는 스몰, 하나는 라지, 하나는 스몰, 스몰 받을 경우 이렇게 해서 자손 2세대가 만들어지는데 자손 1세 때는 사라졌던 열성 형질이 이렇게 번듯하게 자손 2세대 때 나타난다는 얘기죠. 결과를 정리하면 자손 2세대 때 이렇게 노란색 완두가 3개 나올 때 초록색 완두가 하나 나와요. 표현형의 비 어떻게 표현이 되니? 노란색 대 초록색은 3대 1로 나와요. 하지만 이 노란색 완두는요. 이렇게 라지 Y도 노란색이고 라지 Y, 스몰 y, 즉 라지, 노란색 유전자를 가지고만 있어도 역시 노란색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파벳 유전자형의 비로 표현을 하면 라지 Y 하나일 때 라지 스몰은 2개, 스몰 Y는 하나 이렇게 유전자형의 비로 나타나면 1대 2대 1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으로 나타나면 노란색 대 초록색 완두는 3대 1로 자손 2세대 때 열성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인 분리의 법칙은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분리가 되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멘델이 말합니다. 유전자는 물감처럼 뒤섞여서 희석되지 않아. 유전자가 물감을 섞듯이 유전이 된다면 자손 2세대에서는 열성 형질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리의 법칙입니다.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가 되어서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원리, 이것을 우리는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 분리의 법칙으로 인해서 자손 2세대 때 1세대 때 보이지 않았던 숨어있던 열성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과서 179쪽에 나와 있는 해보기 분리의 법칙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 실험 과정은요. 1번 동전을 2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2번 각 동전의 한 면에는 라지 Y, 다른 면에는 스몰 y를 써서 동전의 양면에 유전자를 표시해서 붙이는 거예요. 다시 동전 2개, 여기다 라지 y를 써서 붙였으면 이 동전의 뒷면엔 스몰 y라고 써서 붙이고, 다른 동전 앞에 스몰 y를 붙였으면 뒷면에는 라지 y를 써서 붙인다는 겁니다. 3번 2명이 동시에 동전을 하나씩 잡고 던지는 거예요. 4번 동전 앞면에 표시된 유전자를 합쳐서 자손의 유전자형 적기, 즉 둘이 동시에 한 5번 정도 던져요. 그래서 나온 결과를 기록하는 거죠. 처음에 던졌을 때 얘는 라지 y고 얘가 스몰 y면 1회는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적고, 두 번째 던졌는데 둘 다 라지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횟수를 모두 합한 다음에 표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학급 전체에서 각 유전자양이 나타난 횟수를 모두 합해서 표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반 학급 전체 결과를. 그래서 라지 Y 몇 번 나왔는지, 라지 Y 스몰 y 몇 번 나왔는지, 스몰 y 몇 번 나왔는지 이렇게 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분리의 법칙하고 뭐가 관련이 있느냐? 동전 던지기로 어떻게 분리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을까? 분리의 법칙에 따라 쌍을 이루고 있는 대립 유전자가 분리가 되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것이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와 같이 우리는 확률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동전 던지기로 분리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재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체 학급에서 이 유전자형이 나타난 횟수를 모두 합해서 기록을 해본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요. 라지 Y, 라지 Y 스몰 y, 스몰 y의 비율이 1대 2대 1 이런 확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대요. 즉 멘델의 완두 교배 실험 결과하고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유는 확률 때문인 거죠. 다음은 세 번째, 분꽃 꽃잎의 색깔 유전인데요. 얘를 우리는 중간 유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빨간색 분꽃이 있고 흰색 분꽃이 있어요. 이 빨간색, 흰색 둘 다 어버이니까 순종. 빨간색 라지알, 흰색 화이트, 그래서 WW인데 뭔가 이상한 거 없나요? 보통 우리가 색깔이라고 하는 형질 하나에 알파벳 하나만 지정한다 그래서 하나는 라지 R이고 하나는 스몰 R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뭐 라지 W 그럼 얘는 스몰 W 이렇게 알파벳 하나만 지정해야 되는데 얘는 굳이 다르게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 이 빨간색이 생식세포를 만들어 봐야 라지 R 하나, 이 흰색이 생식세포를 만들어 봐야 W.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해서 잡종 1세대 때는요. 라지 R 빨간 유전자도 받고 흰색 유전자도 받아요. 그러면 우린 보통 여기 자손 1대, 얘는 유전자 구성이 다르니까 잡종 1대라고도 표현하는데, 얘는 우성 형질이 나타나야 되는데 부모의 중간이 섞인 형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린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데, 옆에 볼게요. 자손 1세대, 잡종 1세대에서 분홍색 RW 꽃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빨간색 꽃잎 유전자 라지 R하고 흰색 꽃잎 유전자 W 사이에서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분꽃 꽃잎 색깔 유전에서는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손 1세대 분홍색 꽃잎의 분꽃을 자가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손 2대는 과연 어떤 색깔의 꽃을 피우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자가수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분홍색 여기도 역시 똑같은 유전자 RW. 그래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R과 W.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도 R과 W. 생식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가죠. 아, 분리의 법칙은 성립을 하는군요. 그랬을 때 둘 다 라지 R 만나면 빨간색, RW 만나면 분홍색, RW 만나면 분홍색, WW 만나면 흰색,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유전자형으로 표시했을 때 라지 RR 하나 나올 때 RW 분홍색 2개 나오고 WW 하나 나오죠.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이에요.
요거는 멘델 완두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표현형을 보세요. 표현형은 빨간색 하나일 때 분홍색 2개이고 흰색은 하나 나왔어요. 우리 완두일 때는 어땠나요? 완두일 때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2개가 합쳐서 3 이런 비율로 나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멘델의 완두와 다르게 분꽃의 경우는요. 유전자형의 비율과 표현형의 비율이 1대 2대 1로 같은 결과를 나옵니다. 분꽃 유전은요. 우열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지만 분리의 법칙은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입니다.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 그것을 우리는 유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가 되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유전 원리를 우리는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형질의 서로 대립이 되는 대립 유전자는요, 쌍으로 있어요. 근데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가 되지요. 그러다가 수정이 될 때 다시 쌍을 이루어서 자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4번.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가 되는 것은요. 감수 분열 결과와 관련지일 때 어떤 단계에 해당할까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것은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각 딸세포로 들어가는 단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멘델의 가설에서 유전인자가 유전자라는 거, 그런 다음에 우열의 원리를 거쳐서 분리의 법칙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36차시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 3번째 시간으로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